오늘 영상 하나로 5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코인 거래 방법부터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흐름까지 담겠습니다. 거기에 더해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 수익을 노려보는 단타 접근, 그리고 첫 거래에서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아 시작하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크게 아끼는 링크와 $100를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벤트로 받은 $100만으로 당장 10억을 만드는 그림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거래가 맞아떨어지면 몇백만원 규모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왜 굳이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를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숫자 몇 개만 보셔도 감이 오실 겁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 그 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비교 하나만으로도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 이유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10년 전보다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원 정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 정도를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보면 대략 5,160만원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로 단순 환산해보면 2016년에 1,000만원어치의 가치를 담아뒀다고 가정했을 때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두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26억 원이 넘는 수준까지 불어나는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숫자만 보셔도 왜 많은 분들이 코인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적어도 자산 증식의 관점에서 코인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승이 보일 때는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하락이 강하게 열릴 때는 숏으로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뜨거워도 기회가 있고 시장이 식어도 기회가 있습니다. 한 방향만 기다리는 투자가 아니라 위아래 움직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코인 시장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여기에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매력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까지 겹치니 투자처 가운데서도 코인을 가장 먼저 보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어서 적은 돈으로도 훨씬 큰 규모의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자금으로 시작하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사실상 게임의 룰을 바꾸는 장치가 됩니다. 수십억 자금을 가진 분이라면 몰라도 소액으로 큰 수익을 노리려면 이 기능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코인 거래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진입 방법보다 먼저 거래소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 이건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이유가 분명해서 생기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최대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도 5천만원 규모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단타를 치는 분들에게 수수료는 칼보다 무섭습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가 훨씬 저렴하니 결국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옮겨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 쪽은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 때문에 훨씬 가볍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국인들이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만 해도 $100를 주는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곳을 봐야 하는지 헷갈리신다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수수료를 대략 0.055% 수준으로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작아 보여도 단타에서는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한 번 거래할 때만 해도 수수료가 22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10번만 눌러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익을 내기도 전에 계좌가 수수료에 먼저 뜯기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놀라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를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 방식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금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 5가지 기준으로 A거래소와 많이 알려진 바이언 거래소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1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차이가 꽤 큽니다. 특히 단타처럼 진입과 청산을 자주 반복하는 분이라면 0.01%와 0.07%의 차이는 체감이 아니라 결과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도 중요합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사실상 불편한 편입니다. 초보자라면 이 차이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A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분일수록 이 수치가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원화 입출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A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쉽지 않습니다. 사용 편의성에서 격차가 꽤 큽니다. 결국 어디를 써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A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 거기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와 이벤트, 입출금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방향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들어가는 포지션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은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롱은 비트코인이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잡습니다. 대표적인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밀려도 다시 더 높이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장면은 롱 진입을 고민해 볼 만한 구간입니다. 거래량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같이 늘어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붙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은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롱 쪽 확률이 좋아집니다. 뉴스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큰 기관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터질 때 롱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숏은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잡습니다. 차트가 계속 낮은 저점을 만들고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숏이 더 유리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를 하락 신호로 많이 봅니다. 이런 구간은 매수보다 매도가 힘을 가져갈 수 있으니 숏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가격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곧 꺾일 가능성이 있어 숏 진입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어서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진입 타이밍을 걸러내는 채 역할을 해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때 많이 씁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라면 과매도로 보면서 롱이 유리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흐름과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세가 살아있는지, 힘이 꺾이는지, 변동폭이 커지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롱과 숏을 고를 때 아주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가 겹칠 때 보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가 겹칠 때 보는 것입니다. 감으로 누르지 말고 근거를 쌓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중학생 단타 방식이든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을 노리는 단타든 결국 바탕은 같습니다. 수수료,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를 먼저 읽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초보분들도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거래소만 제대로 고르고 고정 댓글에 정리된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를 활용하면서 작은 금액으로 구조를 익히면 출발 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와 선물 거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고정 댓글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전에 가까운 꿀팁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롭고 더 쉽게 이해되는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